오늘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 490명 시민 참여단의 민의를 왜곡한 잘못된 권고안으로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에 우리 교육단체들과 오피니언 그룹들은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결과는 490명 시민들에 의한 대입 공론화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문 대통령께서 수능 정시평가 정시 확대 결정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90명의 대입 공론화 국민참여단의 결정과 이를 반영한 국가교육회의의 대입특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은 선발 방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며 수능 평가 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을 성대평가로 유지한다 합니다. 그러나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기존의 절대평가 과목이고 수험생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과목으로서 제대로 된 절대평가 확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국가교육회의 결정은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이번 대입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왜곡한 잘못된 결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 공론화 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나리오별 선호도 투표에서 일안에 52%, 이안 48% 의견을 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자체도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차이라 함은 490명의 시민 참여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표집으로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그 표집 투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이 두 개의 안은 동일한 지지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의 수렴은 그것으로 충분했고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여러 핵심 교육 정책들을 고려해서 대입 정책을 확정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제안팀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시나리오 팀과의 합의도 없이 후속 질문을 추가로 만들어 의제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후속 질문이 의제 선택과 상충되는 질문들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의제의는 2022년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정시 확대 문제는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제 1이 주장한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45% 이상 시행 의견과 동일한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별도 부가질문에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적정한 비율로 생각하는 것인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미 각 의제들에서 2022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묻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가 질문을 하여 모순이 발생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질문에서 얻은 결과를 공식적 의제 선택의 결과로 뒤집어버리는 해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란 위원장은 이런 잘못된 조사 방법과 민의를 왜곡한 해석을 근거로 국민들이 상대평가 정시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또한 이것을 근거로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일입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 전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룰 합의 없이 시나리오 팀을 구성하고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의 불리한 구도를 조장했습니다. 미래교육 비전을 묻는 질문을 빼라는 등 시민 참여단에게 방영 예정된 내가 바라는 학교는 이란 학생들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도 상영 금지하라는 상대평가팀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대평가팀에 유리하게 운영하고자 한 흐름이 도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최 측의 문제는 공론화 전 과정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사전에 룰 합의를 하지 않고 시나리오 팀을 구성함으로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이라는 불리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대평가의 불리한 구성을 만들어 놓고 안과 안 간의 배타적인 선택지 사지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중복 응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평가팀의 무리한 주장과 요구는
무력하게 수용하면서 절대평가팀의 타당한 요구와 주장은 묵살했습니다. 시나리오 4팀의 경우 개인 한 명의 선택인데다가 전직 수능 대비 온라인 학원 업계의 큰손으로서 이를 공론화 제안팀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므로 이해 당사자가 와서 공적 논의와 공정한 룰 운영을 방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별 발표 이후 시민참여단의 조별 토론화 의제로 미래교육 비전이라는 이슈로 토론을 하자라는 원안에 상대평가 제안팀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를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른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이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 수능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교육 비전을 빼고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과거 퇴행적 상황을 오늘 현실에서 반복하라는 요구에 불과합니다. 굳이 공론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교육이 무슨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대입은 무슨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지 이런 미래 프레임의 질문이 하나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 비전 논의가 원래 공론화위가 준비한 의제에 있었는데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팀들이 미래 비전을 논의하면 절대평가팀의 유리함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반대했고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미래 비전을 논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래 비전을 논하면 절대평가에 유리하다라는 주장은 객관식 상대평가가 수능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되레 인정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시민참여대에 방영 예정된 내가 바라는 학교는 이란 학생들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 상지를 금지하는 상대평가팀의 요구마저 수용하는 등 미래와 학교 교육 변화를 위한 문제 제기가 대입 논의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대입제도 논의는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13학년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문익과 장벽을 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인데 이런 방식의 대입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 교육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교육부 당신들이 주장 옳다. 그러나 학교 교실 수업을 고치지 않고 수능만 바꿔서 되겠는가. 그러니 학교 교실 수업을 먼저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수능도 그렇게 바꾸라고 했고 그러니 장관이 그렇게 했다 해서 2015학년도에 교육과정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5 교육과정을 고치면서 앞으로 사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융복합 창의성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체성, 심리적 가치 등을 필요로 하니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수업을 지금처럼 문제풀이식 정답 찾기 암기 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된 만큼 그에 걸맞는 수능, 내신 평가 제도를 바꾸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거 창의 융복합 능력,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을 길러주는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수능 체제 역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 대입제도가 워낙 민감하니 교육부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시민평가단에게 공론화 의제로 붙일 때는 바로 이 점을 야기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현재와 같은 경쟁적 수능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는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절대평가 수능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절대평가를 현실 속에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나라 교육의 미래는 단발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입시 국가시험을 상대평가로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극소수 아시아권 나라에 불과합니다. OECD 서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절대평가 체제이며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 상태입니다. 대학 입시가 아닌 기업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포춘지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에 따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체계적인
국제기업 500개 기업 중에서 무려 70%가 직원들을 상대평가로 줄 세우지 않고 절대평가로 바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회사 내 직원들끼리 협력이 중요한데 상대평가로 직원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으론 내부 협력을 이끌 수 없으므로 협력을 촉진하는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서로 죽자 살자 내부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라 교육의 미래를 묻고 과거로 회귀하게 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직을 걸고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대입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이 잘못된 결정은 애초 공론화 조사 방법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정부의 무책임성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론화 전 과정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아울러 공론화 결과를 애곡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상대평가 수능 정시 공고안을 정한 과정을 살피며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부 또한 이 공고안을 그대로 받아 수용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교육 비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흔드는 것이자 이미 절대평가를 전제하여 출발한 여러 교육 정책들과도 부딪히는 일입니다. 이런 혼선의 부작용은 결국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김상곤 장관은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이 준엄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준엄한 사회적 비판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해석할 때 490명 시민 참여단이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고 왜곡 해석하고 이와 연결된 대입정책을 교육부에 권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을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가 질문으로 시나리오 팀의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단 48%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찬성했고 상대평가 및 정시 45% 이상 확대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혁신학교 전국 학교로의 확대 이런 수능 절대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핵심 교육 정책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 무책임성에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고 상대평가 수능 정시 결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부는 8월 7일 국가교육회의로부터 이관된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공론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아전 인수적 결정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교육 비전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대학 입시 개혁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자기직을 걸고 아이들과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평가 정책을 꼭 수호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이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7일 절대평가를 찬성하고 촉구하는 연대당체 일동.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권고안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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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권고안을 즉각 취소하라! 청와대는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권고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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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권고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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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단체들 단체 대표자들께서 이 앞에 나와서 이 촉구 서한을 이제 청와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쪽으로 좀 나오시고, 예, 요 앞으로 나오셔서 예, 서한을 보여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잠깐 좀 촬영을 하고 예. 자, 저희는 이 내용을 담은 촉구 서한을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을 해서 정부로부터 합당한 대답을 받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저희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